아직까지 이거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유명한 아티스트 거는 사재기가 아니고, 그리고 무명은 사재기다. 그 곡을 쓴 작사 작곡가 애들이 돌리고 있었던 거야. 안녕하세요. K-POP 1타 강사 최강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가요계에서 끊이지 않는 이슈죠. 음원 사재기 관련돼서 저희가 확인이 가능했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뭡니까?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에 대해서 알아보죠. 이 얘기를 아마 들어보신 대중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사재기의 종류와 그 중에 한 종류인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 이거는 뭐 확인이 된 내용이니까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원 사재기의 종류를 저희가 두 가지 정도로 나눠요.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 이렇게 있고, 이 두 번째는 뭐겠어? 차트 유입 시도용 사재기. 요 차트 유입 시도용 사재기, 이 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제가 지금 방금 만든 거죠. 예.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저작권 편취형 사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 나왔던 차유사, 뭔가 이 그룹 이름 같잖아. 차유사, 차트 유입 시도용 사재기. 이건 그게 뭡니까?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게 뭐 알지도 못하는 가수인데 어떻게 차트 1등을 할 수 있냐, 이게 이제 차유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직 저희가 그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잘 모르겠다. 차트 유입 시도용 사재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했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기 첫 번째 나왔던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규명한 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그리고 어떠한 수법으로 차용되었는지,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오늘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라는 말에 보면 알지만, 뭔가 이거는 단순히 차트를 이렇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것보다 저작권료를 내가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뭐 노력한다, 뭐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이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일단 이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우리 음악 시장, 온라인 음악 시장의 상품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해야 돼. 우리나라 디지털 음악 서비스,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디지털 음악 서비스의 유료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뭐냐면 이거지. 월정액제, 서브스크립션제라고 얘기를 하죠. 이 월정액제 상품이 거의 우리나라 유료 음악 서비스 상품의 점유율 뭐 90, 거의 8% 이상 차지하는 거예요. 단건으로 소비되는 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월정액이라는 건 한 달에 일정 금액을 돈을 내면, 소비자가 내면 뭔가 이용을 하겠죠. 그럼 이용량이라는 게 생기잖아. 그러면 그 곡당 이용의 어떤 점유율대로 이 소비자가 지출했던 이 월정액의 총합들을 나눠주는 형태, 그게 이제 가장 많은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이 월정액제라는 건 뭐냐면, 서로 권리자 간에, 뭐 가수면 가수, 음반 제작자 간에 서로의 어떤 트래픽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 못 받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수가 A라는 가수가 있고 B라는 가수가 있어. 근데 이 두 가수가 있는데 여기 음악 사이트가 소비자들이 10,000원이라는 총 매출이 발생했다고 쳐봐. 근데 이제 A라는 친구가 한 번 스트리밍이 됐고 B라는 가수의 노래가 9번 스트리밍했다. 그럼 이게 뭐 어떻게 1,000원? 9,000원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B라는 가수가 예를 들어서 팬들이 총공을 하자 막 이렇게 했어. 그래서 얘는 이제 인디 가수야. 그래서 얘는 뭐 총공할 사람도 없어서 계속 한 번을 들었는데, 여기서 막 총공을 막 때려가지고 이게 9번이 아니라 99가 됐다고 쳐봐. 그럼 돈은 어떻게 나눠가죠? 여기는 9,900원을 하고 여기는 100원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한 번이라는 스트리밍을 했지만 어찌 보면 경쟁이지? 이 저작권 요율을 나눠가는 상대편이 갑자기 로고가 이렇게 갑자기 증가가 되면 어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로고를 가지고도 어떻게 돈을 덜 가져가는 형태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 요거 봐라.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곡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가 스트리밍을 계속 돌리고 이 로고 수를 계속해서 증가하면 어떻게 돼? 내가 원래 받으려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몇 명이. 그래서 그들이 시도하는 여러 가지 기술적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어떠한 패턴으로 이들이 음원 사재기를 시도하느냐, 그걸 좀 설명을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의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장 쉬운 건 뭐야? 자기가 앨범을 냈어. 2곡이야. 그럼 어떻게 해? 그걸 하루 종일 어떻게 해? 계속 돌리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이 저작권료 편취 사재기의 특징은, 핵심은 뭐야? 이용량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인기가 없어서 하루에 2번밖에 안 되는 곡인데 내가 이걸 2,000번을 만들면 어떻게 해? 저작권료도 그만큼 나오는 거야. 이해 가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맨 처음에 자기네가 갖고 있는 자기 소유의 곡을 무한재생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이 저작권 편취형 사재기 하는 애들이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걸 무한 반복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이제 곡을 길게 만들면 어떻게 했어? 곡이 5분짜리야. 그러면 5분짜리를 24시간 계속 돌리는 거하고 내가 한 31초 만들었어, 곡을. 31초짜리야. 31초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 그러면 재생 횟수는 곡이 긴 곡이라서 저작권을 더 많이 주고 그러잖아. 그냥 재생 횟수를 일정 시간이 넘어가면 다 저작권을 정산해 주는 개념이거든. 그러니까 요 어떤 허점을 파서 곡을 어떻게 만들어? 굉장히 짧게 만들어. 내가 정확하게 얘기 못하겠어. 왜냐면 이 방송을 뭐 사직이 하는 친구들도 볼 수 있으니까 정확하게 내가 몇 초까지는 모르지만 그 정산을 인정해주는 짧은 초까지만 딱 만드는 거야. 그래서 계속 돌리면 24시간을 해가지고 30초를 돌린다고 하면 하루에 2880회를 돌릴 수 있어. 근데 이제 아이디를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30초짜리를 계속 돌린다고 하면 그러면 로그 수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될 거 아니냐고. 그러면 어떻게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점유율로 나눠주는 데에서는 로고가 계속 부풀려질수록 거기에 돈이 많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곡을 무한 재생하는데 두 번째 패턴은 뭐야? 곡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거야. 그래야지 이제 로고 수가 많이 발생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 우리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담당자들이 이걸 잡아낼 수 있어, 없어요? 잡아낼 수 있지. 왜냐면 계속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돌리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게 매크로를 쓰는 거야. 일정 기간, 뭐 예를 들어서 30초라고 쳐. 미리 듣기에 30초니까 31초 되면 정산을 해준다. 막 이런 룰이 만약에 있다고 쳐봐. 그럼 어떻게 돼? 내가 5분짜리든 10분짜리든 쭉 가다가 31초 딱 되면 딱 멈추고 다시 처음부터 재생을 하는 거야. 매크로를 이걸 쓰는 거야. 이러한 저편사,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를 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많이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하는데 반대로 뭐야? 공정하게 해서 다른 사람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저작권료도 자기가 뺏어가는 그림이라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라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정산률을 바꾸자라는 얘기를 해서 네이버 쪽에서 이용자별 정산을 하자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1번이라는 소비자, 2번이라는 소비자 이렇게 있으면 둘 다 10,000원을 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계속 트래픽을 다수로 발생되는 소비자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 거는 이 사람이 정산을 받고 이 사람만 한 번만 들으면 이 소비자는 여기에다 다 정산을 해주자 이런 얘기야. 지금 뭐냐면 총합해서 나누는 게임으로 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편법적인 서비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야.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라고 얘기하고 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해? 봉이 김선달형 사재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튜브에도 많아. 뭐 BTS 뮤직비디오 같은 거 하면 얼마나 조회수가 많이 나오겠어, 그치? 근데 유튜브에 지금 기본적인 정산 패턴이 어떻게 돼? 여러 곡들을 한 영상에 넣으면 그걸 나눠주잖아. 근데 이게 곡 길이가 많다고 해서 이걸 많이 주는 게 아니라 두 곡이 들어가면 반반 준단 말이야. 그래서 BTS 음악 영상이 있는데 BTS 영상 음악이 다 나오고 마지막에 한 10초 동안 딴 노래 나오는 거야. 그 영상은 그래서 BTS의 뮤직비디오가 완벽하게 아는 거고 모르는 곡이 같이 섞여 있는 영상인 거지. 그래서 팬들이 그냥 좋아 하면서 막 조회수가 많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이브의 절반 가고 모르는 애 절반 가져가는 거야. 봉이 김선달형 음원 사재기도 있어. 또 재밌는 얘기를 해줄까? 이런 것도 있어. 예를 들어서 검색어단을 건드리는 게 있어. 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 우리 나이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이문세 씨잖아. 이문세 씨 노래 중에서 유명한 게 뭐가 있어? 붉은 노을. 그래, 붉은 노을. 이문세 씨의 붉은 노을, 뭐 빅뱅의 붉은 노을도 같은 노래야. 근데 이제 이 노래 붉은 노을로 치면 가수명 보면 이문세나 빅뱅이 없고 베리어스 아티스트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 베리어스 아티스트라고 나왔어. 이렇게 들어보면 이문세 아저씨가 갑자기 노래를 왜 이렇게 못하지? 이상하다. 가만히 들어보면 약간 이문세가 아닌고 뭐냐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다른 가수가 부른 걸 그냥 음원을 내버리는 거야. 커버곡이지. 그걸 내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문제도 엄청 많았다는 거야. 검색어단에서 이런 분도 많고 해외에도 이런 게 많아.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티스트 명을 약간 바꾼다든가 유명한 아티스트의 곡을 약간 바꿔서 검색어 필터에 걸리게. 그래서 한 번이라도 잘못 클릭해서 30초 넘게 들으면 어떻게 청산이 되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의 어떤 음악 서비스를 가지고 저작권료를 정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로직들을 파악을 해가지고 공정하지 못한 거지. 아직까지 이거를 불법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규정은 없어. 근데 이제 이걸 보면 되게 좀 우리가 보면 이게 좀 아니지 않아? 그런 내용들이 많아. 근데 이 내용들을 쉽사리 우리가 대응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불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대놓고 비난하다 이러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우리가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인터넷 음악 서비스에는 존재한다니까. 그런 서비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하나. 기술적으로 또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곡을 무한 재생을 했어.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 하는 사람이 있고 팬들도 스밍 총공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잘못된 게 아니잖아,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곡을 무한 재생하는 행위의 형태는 둘 다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유명한 아티스트 거는 사재기가 아니고 그리고 무명은 사재기다. 뭐 이렇게도 구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규정상 그렇게 되기가 참 불가능한 거죠. 왜냐면 동일 행위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규정을 정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팬덤이 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이런 법을 만들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런 거를 없애기 위해서 온라인 음악 사이트든 우리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는 않다. 정부도 이런 부분에 정의를 내리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고 또 중요한 건 뭐야? 우리가 뭔가 이게 해킹이랑 비슷해서 이 담벼락에 장애물 같은 거 설치하잖아. 도둑 못 들어오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도둑들도 이걸 연구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또 넘어와. 이게 미치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막잖아? 그럼 다른 걸로 막 연구를 해가지고 또 다른 걸로 또 이제 바꾼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일 행동에 대해서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도 어려울 뿐더러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일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도 있다. 또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서 이런 음원 사재기는 보통 세 가지 권리, 저작권, 실현권, 저작인정권이면 가수, 작사, 작곡자, 음반 제작자 중에 이 음원 사재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군은 어디라고 생각하니? 음반 제작자가 아무래도 기업을 하기 때문에 더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사례도 있었어. 이런 저작권 편취형이라서 경고를 했어. 음반 제작자한테. 하면 저작권료를 몰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음반 제작자가. 아니 지금 이 로고가 이렇게 지금 다 나오고 있는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거야. 나중에 알고 수석을 해봤더니 뭐냐면 그 곡을 쓴 작사 작곡 애들이 돌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저작권 음원 사재기를 하는 그 저작권료를 몰수를 하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제 첫 번째, 그럼 몰수를 하면 이거 몰수해서 누구를 준다는 얘기냐? 이것도 사실 지금 되게 논의의 대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음반 제작자가 했는지 작사 작곡가가 했는지 가수 친구들이 해줬는지 이게 알 길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곡으로 엮여 있는 나머지도 다 피해 보는 게 맞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지.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반 제작자가 그런 약간 잘못된 범법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 사람 저작권료 박탈될 수 있지만 작사 작곡하고 노래 부르는 사람 뭔 잘못이야? 이 사람들 다 저작권료를 박탈하는 게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거지. 왜냐면 선의의 피해자니까 이 사람들은. 한 곡에 다 엮여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 이 사람들이. 이게 되게 정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허들들이 사실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서클 차트나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업자들이 몰라서 우리가 눈 감고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알고 있지만 이걸 규정화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원 사재기의 두 가지 종류 중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차유사, 차트, 유입, 시도형 사재기. 요거 관련해서는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오늘 말씀드렸던 이 저작권료 편취형 사재기는 빈번하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그 부분을 사실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이 계속 경고를 해서 택다운을 시킨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는 막 차트인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 뭐 여기까지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